반갑습니다. 이 2027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특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성무입니다. 어, 이 영상은 2027 수능을 준비하는,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제 보람차게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동은 정상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한테 무거운 또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겨울방학 학습법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학생들,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또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을 제가 감히 재단해서 너는 상위권이야, 너는 최상위권이야, 중위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을 좀 자각해서 스타트를 잘 하셔야 끝이 동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이든 간에 저는 항상 확률과 통계의 최소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8문항을 다 맞게 만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맞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과로서 입증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나눠 놓자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예비 고3, N수생도 있겠지만 이제 예비 고3은 2학년 때 봤던 내신 말고요.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는 워낙 또 등급의 차이도 좀 있고 같은 1등급이어도 그 차이도 너무 심하고요. 지금 현재 5등급, 4등급이어도 그 친구들이 1등급보다 훨씬 못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조금 미안하지만 분리를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즉 2025년 11월에 시행됐던 수능 문항이 있잖아요, 이미. 그죠? 예, 2달 전에 봤던 수능 시험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세요. 선택 과목만.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만 풀어보세요. 그럼 얘가 8문항이에요. 23번부터 30번까지고, 여기에서 23번부터 28번까지 6문항이 오지선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객관식이죠. 그 다음에 29번부터 30번까지가 2문항이 단답형이거든요. 예, 요걸 그냥 풀어보세요. 예,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이미 어느 정도 몇 문제는 풀어봤거나 유튜브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해설 들어봤더라도 한번 시간은 한 20분 정도. 실전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10분 만에 8문항 다 맞기, 리본반에서는. 올인원반에서는 15분 만에 8문항 다 맞기를 제가 원하는데, 지금은 20분 정도? 정 안 된다면 한 25분 정도? 왜냐면 이제 수능장에서는 이 정도 시간밖에 못 써요. 확률과 통계. 나머지는 수원수투를 풀어야 되니까. 이 정도? 예, 시간을 재고,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 그래서 자기 상황을 자기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딜 모르고 어딜 아는지, 내가 얼만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니 선생님, 저는 확률과 통계를 정말 처음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럼 다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통계 전까지 했습니다. 확률까지만 했어요. 좋아요. 어쨌든 풀어보세요. 그럼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8문항에 대한 결과치로 보자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최상위권이라고 명명해 볼게요. 이 8문항을 지금 풀어봤더니 다 맞거나 한 개 틀린다. 예. 이 친구를 최상위권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상위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8문항 중에 5개 이상, 그러니까 5개, 6개가 되겠죠. 7개, 8개, 7개, 8개는 최상위권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이라고 조금 이제 좀 낮춰서 부르긴 하겠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은 중위권이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다 맞을 겁니다. 저한테 학통 배우면 8문항 중에 3개, 4개, 3개, 4개 정도 맞추는 친구. 그 다음에 정말로 확률과 통계를 하나도 안 하고 이 8문항을 풀면 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배웠는데, 나는 어느 정도 배웠는데 경우의 수까지만 했거나,
아니면 뭐 1학년 내용까지 순열과 조합, 합의어치, 고해어치만 알고 있어서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데, 원순열이고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만 그냥 해도 몇 개 맞출 수 있다, 뭐 등등등. 그러면 그거를 그냥 했던 안 했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8문항 중에 2개 이하, 그러니까 다 틀리거나 하나도 못 맞거나 1개 맞거나 2개 맞는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그냥 일단 나눠 보면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겨울방학 때를 조금 제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수준이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제 강좌를 기준으로, 또는 제가 뭐 부교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시중에 이제 출판되고 있는 문제집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결국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결국은 이제 만점을, 최소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8문항은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10분 만에 8문항 다 맞기, 그 다음에 좀 힘들어도 결국은 15분 만에 8문항을 다 맞게 된다면 남은 시간을 시험장에서 수원 수투에 이제 다 매진하시고, 공부할 때도 확률과 통계는 양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남은 시간들을 미적분 선택자하고 다르게 수원 수투를 더 많이 하면서 점수를 더 따서, 지금 현재 보정 점수가 미적분 선택자가 좀 높은데요, 많이 좀 따라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3점, 14점 차이가 났는데 만점자의 표점이 올해 수능, 작년 수능이죠. 몇 달 전에 본 수능에서는 뭐 2, 3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뭐 문과 침공, 이과 침공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또 약간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적분 친구들도 선택하면 미적분으로 좀 힘드니까 확통으로 런하겠다, 또는 어차피 올해 지나고 재수를 하게 되면 미적분이 없어지고 확률과 통계가 다 통합이 되니까 미리 확률과 통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미적분 친구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점수 다 잘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들보다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테니 열심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울방학 때 뭐 빠르면 12월 말부터였을 거고요. 왜냐면 제 대치동에서 수업하는 모든 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개강했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공부를 이미 했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게 1월 한 10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1월 10일보다 조금 더, 뭐 1월 15일 정도에 본다 생각하면 뭐 20일 날 보셔도 어쨌든 1월이고요. 3월 초까지요. 여기서 말하는 3월 초는 3월 모의고사 첫 시험인 3월 모의고사 전까지라고 일단 해보자고요.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문항 중에 7개, 8개를 맞는다는 얘기는 다 맞고 있거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어려운, 보통 뭐 282-930,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번부터 27번까지 이 5문항이 2.3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282-930이 요가 4점짜리거든요. 4점짜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8문항 중에 7, 8개 틀린다는 것, 다 맞거나 1개 틀린다는 얘기는 뭐 여기 정도에서 1개를 틀린다는 얘기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거의 완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 유지하고 지금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잘 현상 유지하면서 다 맞는 친구는 계속 다 맞게, 대신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건 다 맞더라도 30분 만에 풀어서 25분 만에 풀어 다 맞는 걸 여러분들 10분 안에 다 맞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험수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잘해서 더 빠르고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서는 당연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꼭 봐야 되는 리본으로 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미 8문장 중에 7, 8개를 맞추는 N수생입니다. 작년 수능도 확률과 통계 다 맞았고, 그래도 개념을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개념 리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대치동 독학에서 촬영하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리본으로 들으시면 돼요. 작년 수능까지 그 패턴을 분석하고 앞으로 포 2027을 위한 개정을 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이미 개념을 안다, 작년 리본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올해 리본으로 꼭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잘 해왔기 때문에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잘 해왔기 때문에 한 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고 조금 더 좀 난이도 있게 구성된 올해 리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때 빨리 막 엔제 뭐 파이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리본부터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잘 해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턴 흔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겨울방학 때 개념 꼭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수로는 당연히 리본 워크북을 하시면 돼요. 이 리본 워크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문제풀이 교재라고 할까요? 네, 그냥 본격적인 엔제가 아니라 개념을 통한 문제풀이의 확인이기 때문에 리본 워크북으로 하시면 되고, 특히 리본 워크북은 여기에 레벨 1과 레벨 2로 되어 있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 레벨 1보다 레벨 2가 훨씬 더 어렵고요. 레벨 2는 지금까지 출제였던 평가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찰대 사관학교에서도 이건 수능하고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난이도 높은 28290만 그냥 주장창 푼다 생각하면 되고요. 심지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기출이 안 된 건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 2까지 꼭 풀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거고 좀 힘들 거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레벨 1 뿐만 아니라 레벨 2까지 모든 문항을 전부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거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8문항 중에 7, 8문항 맞는 친구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기가 하던 거 유지. 입던 옷도 그것만 입고요. 먹는 것도 그만 먹으셔야 돼요. 만나는 친구도 그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를 안 하면 좋습니다. 지금 하던 그대로 가시고 리본 한번 꼼꼼히 하시고 리본 워크북으로 레벨 1, 2를 끝까지 해결한다. 틀린 문항 복습 많이 하시고요. 몇 개 틀리지도 않으니까 복습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틀린 문항 철저하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한번 풀고 또 풀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3월 초에 또 영상 찍어서 확률화 통계 친구들의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어떤 엔제를 풀어야 되는가 또 잘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겨울방학을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리본과 리본 워크북의 모든 문항을 처리한다. 리본에 있는 모든 개념과 리본 워크북의 모든 문항을 스스로 해결한다. 그리고 틀린 문항 많이 복습한다.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30분 만에 다 맞는 거를 10분 만에 다 맞는, 10분 만에 8문항 풀어서 다 맞는 그것들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상위권이다. 8문항 중에 5개 이상 맞고 있다. 내가 심지어 통계를 안 배웠는데 1회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 6개 맞출 수 있어요. 통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등급대로 자른 게 아니라 몇 개를 맞추고 있는지인데 이 정도의 친구라면 당연히 리본 하셔야 됩니다. 개념서는 당연히 리본 하셔야 돼요. 아니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올인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리본 하세요. 리본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리본 워크북을 합니다. 네, 리본 워크북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5개 맞췄다라는 친구는 어떨까요? 딱 5개 맞췄다. 이럴 수도 있어요. 28, 29, 30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싹 틀리고 5개를 맞췄다? 그럼 완전 기본적인 것들 2, 3점짜리는 완벽히 맞는 친구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친구가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잘 되는데요. 난이도 높은 문제만 나오면 확률 같은 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난 전혀 못 풀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본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리본 한 번 볼 거, 이 친구들은 리본을 3번 봐야 돼요.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또 복습 많이 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 개념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면 리본 워크북을 푸는데요. 똑같이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는데 레벨 2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위권 친구들은 리본을 복습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본다면 이 친구들보다 이 개념 공부의 시간이 더 쓰여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워크북을 다 푸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친구들은 똑같이 하되 레벨 1까지라도 하세요. 레벨 1까지라도. 레벨 2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 복습 많이 하고
네, 요것까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5개 이상 맞추고 있다면 레벨 1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틀리는 것들 해설지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레벨 2는 할 수 있으면 하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얘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3월 이후에 엔제 하면서 이때 병행해도 된다. 엔제랑 병행해도 된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리본 많이 보기, 그 다음 레벨 1은 무조건 끝내기, 이 중에 틀린 문항은 반드시 해결하기 까지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엔제 하면서 이 레벨 2를 꼭 끝내야 돼요. 그때는 안 한 게 아닙니다. 잠시 밀어놨을 뿐. 그래서 그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최상위권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에 포진돼 있을 텐데요. 거에 포진된 친구들은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막 문제집 많이 풀고 엔제 많이 풀고 파이널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리본 여러 번 돌려보세요. 특히 리본은 해보신 사람들 알아요. 첫 번째 들을 때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 들을 때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내용물이 잘 들리고요. 그것이 본인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리본의 진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들으면 야 리본 좋은데인데 두 번째 들으면 야 이거였다고? 이 얘기였네. 세 번째 들으면 감동하게 됩니다. 와 이거구나. 나 이거 문제 풀 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본 많이 복습해라. 그리고 리본 워크북은 레벨 1까지 꼭 처리해라. 자, 이제 중위권. 이제 사실 명수로 볼 땐 제일 많죠. 어쨌든 여러분들 자꾸 1, 2등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수험생의 거의 대부분은 3, 4, 5등급입니다. 그죠? 왜냐면 4%, 7% 이렇게 넓어지니까 등급대가. 그러면 중위권 8문장 중에 8문항 중에 3, 4개를 맞추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5개. 그러니까 28230 어려운 문제 말고 좀 기본적인 유형도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틀리는 게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겠죠. 안 배운 부분이 있거나 안 배우면 모르겠죠. 그 다음 배웠지만 제대로 못 배워서 틀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리본 하지 말고 올인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올인원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본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하는 걸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작이 좀 다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 너무 높은 거를 꿈꾸면 안 되거든요. 그죠? 농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오른쪽 드리블도 잘 안 하는데 잘 못하는데 왼쪽으로 에이업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올인원부터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 올인원은 현장에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 제가 11월 달에 선수동반이라고 찍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대치동 현장 학생들도 이 올인원으로 12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제 확통 전반 마감 중에 가장 빨리 마감됐고 제가 시간표 깔고 2시간 만에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대기생도 제일 많은 반이 이 올인원 반이에요. 대치동 학생들도 다 지금 올인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되는 친구들 올인원을 하면 돼요. 요거 많이 하세요. 이것도 복습하고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또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한여동가 좀 어려워진 추세에 맞춰서 제가 올인원도 난도를 높여놨어요. 올인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을 수 있는 강좌 아니에요. 생각 깊게 하셔야 되고요. 들으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강좌예요. 올인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는 꼭 올인원으로 하시고요. 이 친구들은 올인원으로 하고 문제풀이는 올인원 워크북이 있어요. 올인원 워크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 개예요. 스텝 얼마야? 스텝 1이 있고요. 얘가 스텝 2가 있어요. 예, 얘하고 얘인데요. 얘네들하고의 차이점은 이 리본 워크북은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자체 제작 문항까지 있는데 올인원은 더욱더 수능에 집중해서 평가원 문제만 있고요. 2017부터 현재까지 특히 개정교육과정 바뀐 확률과 통계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를 전 문항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올인원 워크북만 하면 다른 기출문제 필요 없이 최소한 평가원의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모든 평가원 문제를 빠짐없이 2점짜리까지 빠짐없이 모든 문항 다 보기 때문에 수능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텝 1과 스텝 2를 다 푸시는데요. 스텝 1은 쉬워요. 왜냐하면
출제했던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평가원에 모든 문항을 수록했기 때문에 2점짜리가 되게 많아요. 3점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기본기는 완전히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1은 반드시 하시고요. 이 스텝 2는 당연히 4점짜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282930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3, 4개 맞는 친구들은요, 안 배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안 배운 부분은 올인원으로 처음 하시고요. 그 부분은 올인원 워크북을 할 때 스텝 1까지는 무조건 하세요. 스텝 1까지 무조건 하시고, 안 배운 부분은. 그 다음에 3, 4개를 맞추고 있지만 내가 배운 거였는데, 어디서든 했는데, 내신 대비라도 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지금 자꾸 틀리고 있다면 올인원으로 개념 복습하시고, 그 다음 올인원 워크북으로는 스텝 1과 스텝 2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안 풀리면 오답 정리하면서 나중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스텝 2를 하시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이 친구들은 올인원을 하고 올인원 워크북으로 하시는데, 올인원 워크북에서 스텝 1까지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 배우는 내용은 올인원 워크북의 스텝 1까지 배웠지만 틀리고 있는 거는 올인원 하시면서 올인원 워크북을 스텝 2까지, 스텝 2를 최대한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서 해설지 보고도 모르면 그러면 일단 패스지만 결국 나중에도 하게, 3월에도 또 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8문항 중에 뭐 다 틀리거나 한두 개 맞췄다면 아예 거의 노배, 확률 통계를 진짜 처음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이유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내신에서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내신을 위해서라도 진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올인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인원은 정말 처음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물론 처음 하지만 좀 끝까지 어려운 내용까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듣는 친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재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써 있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올인원을 하시면 돼요. 올인원 하시면서 이제 올인원 워크북을 하실 텐데요. 이 올인원 워크북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올인원을 여러 번 듣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올인원 워크북에 어디만 스텝 1만 하시는 거야. 스텝 2 말고 스텝 1만 하시는 거야. 스텝 2는 안 하냐, 버리냐 아니고, 스텝 2는 왜 자꾸 S를 먼저 쓰니? 스텝 2는 나중에, 도가 아니라, 얘는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3월 이후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올인원 여러 번 하면서 올인원 워크북은 스텝 1만 하시고, 중요한 거야.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기본 유형 문제집, 시중 출판, 그러니까 서점에서 하는 거, 마이메기 아니라 서점에서 하는 거, 기본 유형 문제집이에요. 유형.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나 발전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기본 문제, 교과서 기본 문제 같은 거. 근데 기본 유형 문제집을 사기 싫다 그러면 교과서로 대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어차피 내신 대비도 해야 된다면 본인 교과서를 해야죠.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텝 2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1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 유형 문제집은 제가 또 감히 또 신입출판사의 문제집을 얘기하면, 제가 대치동 현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뭐 이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를 추천했더니 정말 절판되고 있어요. 대치동 서점에 애들이 다 가가지고 다 샀습니다, 그 문제집을.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상황에서 뭐 특정 출판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충 느낌 있죠, 여러분? 기본 유형 문제집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S로 시작하는 뭐 이런 거, 그다음 R로 시작하는 R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기본서, 기본 유형 문제집이어야 됩니다. 유형으로 쪼개진 거, 예를 들면 중복 순열, 뭐 중복 조합 이렇게 나온 거, 막 통째로 나와서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그죠? 뭐 더 좋은 유형서 있으면 서점에서 고르셔서, 특히 또 뭐 S로 시작하는 걸로 한다면
여기가 뭐 A단계, B단계, C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C단계 하지 마시고요. 예, A단계부터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B단계까지 이렇게 R 뭐 이러면 또 앞에 거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까지 뒤에 발전 문제 이런 거 말고 그죠? 예, 다른 문제지 뭐 있어도 뭐 이렇게 뭐 블랙 뭐 이런 것도 앞부분 기본적인 문제부터 뒤에 이상한 거 발전 문제 빼고 여기까지 요거를 스텝 1과 병행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 유형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스텝 2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고 스텝 1에 보완을 하겠다는 거지 메인은 여전히 기출이어야 됩니다. 이건 기출을 얘로 보완하는 거고 어려운 기출을 풀기 위해서 밑바탕을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요거면 충분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총정리하면 겨울방학 때는 정말로 아무리 다 맞고 있더라도 아무리 한 개 틀리고 있더라도 개념을 한번 꼭 다시 본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절대로 개념 볼 일 없다까지 만드시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이 1번 최상위권 친구들은 리본으로 4위권 친구들은 리본으로 유신권 친구들은 올인원으로 이제 시작은 올인원으로 하되 차이점은 문제풀이 가서 최상위권은 리본 워크북의 레벨 2까지 상위권은 레벨 1이라도 정확히 그 다음에 중위권 친구들은 올인원 워크북의 스텝 1 하면 좋겠고 스텝 2도 가능하면 하도 돼. 너무 힘들면 나중에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스텝 2 건드리지 말고 올인원 워크북의 스텝 1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문제집을 하나 꼭 섞어달라라는 얘기까지 드립니다. 이러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준 표에 따라서 이렇게 1티어, 2티어 다 나눠놨으니까요. 내가 딱 8문항 작년 수능으로 시간 딱 25분 재고 20분 재고 시험 보고 8문항 안 배웠어도 하나도 몰라도 딱 시험 보고 몇 개를 맞췄냐에 따라서 이 스텝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만점으로 제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헷갈릴 거 없고 질문 나올 거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의 홈페이지 학습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저 이런 상황인데 저 뭐 해야 돼요? 어떤 거를 더 해야 돼요? 라는 것도 올려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하면 이런 좋은 영상들 계속 찍어 드릴 거고요. 또 3월에 포 2027 확률과 통계 친구들을 위해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부터 뭐 내신 대비 전까지 또는 뭐 파이널 전까지 어떤 문제풀이 학습법을 해야 되는지 학통은 정상모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통, 저는 정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